자, 일단 문나이트 정말 당연히 나와야 될 뉴스인데 안 나오고 있는 한국의 어떤 국뽕 뉴스 중에 하나죠. 네. 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독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래요. 네. 따져놓고 보면 실질적인 세계 1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보충을 하기 위해서 보도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네요. 네. 한국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코로나 위기 속 경제 버팀목. 5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 버팀목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산업개발기구가 2018년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2개, 152개국 중 독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가 경년마다 그러니까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액 등 8개 항목을 종합한 지수로 국가별로 총체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좋은 얘기인 것 같죠, 여러분? 네.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표를 기준으로. 그렇죠. 네. 지금 이 얘기는 이미 2018년도에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을 제끼고 중국과 독일에 이어 3위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2019년, 20년 미중유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이 무너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고요. 네.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죠. 네.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세계의 제조업은 거의 셧다운 수준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이요? 자동차 안 살아나요. 독일 기업 중에 자동차라든지 기계공업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은 사실 작년에 거의 반 죽었다가 나왔어요. 50%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제조 기업들이 사실상 1년 가까운 거의 6개월 이상의 대부분 폐업 시즌을 가졌고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들을 쏟아 넣어갖고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기술의 혁신이라든지 어떤 그 첨단 기술의 어떤 이식 같은 거, 개발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이 미중유의 10년 그 이전을 따져더라도 지금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개도국 수준을 벗어난 이후에 최고의 경제 성장률과 어떤 지금 산업 생산 수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률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독보적인 일이죠. 독보적인 일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해설들을 올려놨는데 이 해설들의 내용이요. 원래 기사의 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을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얘네 순위를 매긴 건 2018년 지표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이후에 뭐 2019년도에 그 이후에도 작년이나 이런 데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다. 1% 미만의 어떤 그 감소율, 경제성장 감소율밖에 안 보였다고 하는데요. 경제성장 감소율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잖아요. 다 그렇죠. 빠졌는데 네. 빠지는 수치 자체가 다 두 자릿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10%, 20% 이상 다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제 무역 안에서 수입과 수출 지수가 최소 10에서 20% 이상 빠진 상태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1% 안으로 막았다. 그리고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내수 없이 1% 안으로 막았다는 것은 사실 작년에도 수출 기업 품목들에 대해서만큼은 최소 10%에서 20% 가까운 성장률을 이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지금 6%, 7%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전년도 기준이나 그 전년도 기준을 한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 성장률은 4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어떤 나라가 100을 하다가 40을 한다는 것도 140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거예요. 왜? 50만 하던 애들이 70을 하면 40%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구조를 보면 공장 가동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네. 75% 이상을 다 돌려요. 가동률 이상은. 그 상황에서 20%가 올랐다는 거는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105% 생산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지금 댓글에 그래요. 알겠는데요. 대기업만 살고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 살리는 정책 같이 추진해야 되잖아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왜 언론 개혁에 집중해야 되냐면 다시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네. 이걸 자체를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또는 보도를 하더라도 이상하게 교묘하게 우리가 뭐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야 뭐 라는 식의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만약에 이런 순위가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야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럴 거라니까 진짜. 그래서 100%. 사실은 제대로 된 기사가 에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데 얘들 왜 우리한테 돈을 안 푸는 거야? 돈 풀어라고 기업을 일반 국민들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기사 안 나오죠. 설사 나오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은 정부가 잘못했다로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은 다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거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낙수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수출 기업이 열심히 수출을 해요. 이러던 과정 중에 이제 매출이 크게 오르고 마진이 쌓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과정 중에 일반적인 같은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네.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와 거래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뭐 추가 수당을 비롯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네. 수출을 통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 대기업과 국제은행 간의 계좌 안에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우리나라 계좌 안으로 옮겨오지 않습니다. 그 국제은행에다 맡겨놔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 매출을 가지고 배당이라도 주려고 하면 그 이익금의 일부를 일단 우리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눠지는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이제 생산재, 원자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들을 전부 다른 계좌 안에 쌓아놓고 있는 거야. 밖의 계좌. 우리나라 밖의 계좌. 우리 계좌 안으로 들어오기만 했어도 이미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금리가 금리가 들썩들썩 하다든지 외환보유고 변화에 따른 뭐 환율에 대한 변화가 막 들썩들썩 하는데 이거를 저쪽 계좌에다가 그냥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까 무서워. 그렇지. 누가 알까 무서워서 우리 돈 보고 있다고 웃지도 못해. 통수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냥 얼굴 표정 딱 감추고 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그래서 이 쌓여진 돈들이 결국은 회수가 되려고 하면 법인세 말고는 방법이 없어. 없고요. 그렇지. 지들이 전에도 말했지만 자발적으로 성과급이다. 또는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매출 대비한 무슨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업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 순간 저건 계속 계좌 안에 있는 돈이고 그거를 꺼내 갖고 낙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서민들과 국민들한테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체제가 법인세라고. 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 이피루님이 그러니까 물 떨어질까봐 잔 크기를 계속 키운다고. 그렇지. 낙수가 될까봐 계속 그릇을 키워 있어. 혹시 그 돈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득으로 돌아올까봐. 아이고. 또 누가 달라 그럴까봐. 혹시라도 넘쳐가지고 한 방울에 보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볼 거 아니야. 거대한 물 세수대야가 비를 안 내리고 구름을 딱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 아니야. 이상하다. 저거 물 다 찬 거 같은데 왜 비는 안 내려요? 그랬더니 조금 보니까 아니 세수대야였는데 고무다라이가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물은 안 내려. 원래 이거는 샤워 꼭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구멍을 막아놨어요 애들이. 야. 그 구멍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통한 이
어떤 국가 부에 대한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사 안에 국민들의 희생, 정부의 노력, 팬데믹을 이겨내고 셧다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어떤 자발적인 국민들의 협조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 대기업이 혼자 잘한 것 같잖아.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올해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될 거예요.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법인세 세율 조정이라든지 지금 기업들에게 세금 없이 허용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유보금 같은 거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국가 재정 안에서 회전될 수 있는 구조, 그 넉넉하게 돌려줄 수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한 구조 비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법인세는 직접세잖아요. 간접세하고 또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한 로비들이 있을 거고 이에 대한 일종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한테만 해갖고 저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한테도 저지하는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진선님께서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인간들 민주당 안에도 있죠. 수박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박뿐만 아니라 수박들한테다가 찔른다고 해서 이 법안 통과나 이런 것들 제한이 안 되겠어요? 사실은 오히려 당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부 쪽으로. 네, 지도부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빅딜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돈더미가 지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규모의 돈더미가 아니에요. 수천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래가 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도 뭐 어떻게 단합을 할지 모릅니다. 아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똑바른 민주당, 똑바른 정책을 할 수 있는 재경부와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요구들을 꺼내놔야 된다고 하죠. 이게 정당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이거를 우리가 뭐 기업들을 죽이네 무슨 뭐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네 이따위 소리로 해갖고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공평과세에 대한 세제 개혁에 대한 또는 대기업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수출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이제 벌 만큼 벌었잖아. 왜 니들이 가난한 서민보다 전기료를 덜 쓰고 덜 내고 수도료를 덜 내고 니네가 고용하고 있는 니네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보조를 왜 세금을 통해서 타가려고 하냐고. 털을 포함한 마스크 재료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댓글에서 낙수가 아니고 역수라고. 그러니까 사실 서민들한테 그 없는 주머니 털어가지고 기업에 주머니 채워주잖아요. 아니 누가 여기서 지금 증발돼서 지금 올라가서 구름이 저렇게 커졌는데 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누가 저 구름을 비 못 내리게끔 세숫대야로 가리고 있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계속 지금 댓글에도 기레기들이 외론들이 그렇게
나서서 법인세 인상 얘기만 나와도 지랄하잖아요. 개지랄하잖아요. 세금 이런 문제만 얘기하는데. 나오면 언론들이 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언론 개혁 밖에는 답이 없는데 난 진짜 최강욱 안으로 가. 난 최강욱 의원님한테 네. 난 배팅을 하겠어. 난 최강욱 의원님을 밀어야겠어. 네, 안 되겠어, 진짜. 우리 최강욱을 스타로 만듭시다. 우리가 진짜. 10만만 나오면 최강욱 대선 후보 만들기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는 최강욱 의원한테 배팅을 너무 세게 하겠습니다. 얘기해. 네. 2만 5천 남았어요. 그렇게 가나요?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제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언론 개혁. 외론 개혁을 확실하게 들고 나오신 분이 지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들고 나오신 분이 최강욱 의원님이잖아요. 네. 난 그래서 밀겠다고. 네.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공평소득, 네.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밀고 있고, 그렇죠. 언론 개혁에 대한 거는 최강욱 의원과 정청래에다 껴줍시다. 정청래 의원은 많이 힘든데. 눈치를 보시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알아. 짠하긴 한데 그래도 난 최강욱 안. 음지에서 똥 치우다가 이번에 양지로 가시나 했더니 또 밀리셨는데. 네, 또 밀리셨죠. 네, 안타깝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죄송합니다. 물을 좀 드시죠. 주장하고 네.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은 단합된 국민의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에 있다는 거예요.